오늘은 루이 14세의 사랑을 원했으나 동생인 마리 만치니에게 빼앗겨 추악한 소문을 내는 등 음흉한 음모를 자행했던 마리 만치니의 언니 올림피아 만치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피아 만치니는 1638년 로마에서 로렌초 만치니 남작과 그의 아내인 지롤라마 마자리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올림피아에게는 9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죠. 올림피아의 외삼촌이었던 마자랭 추기경은 여동생들에게 조카들을 프랑스로 보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650년 올림피아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지롤라마는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죠. 마자랭의 조카들에 대해서 루이 14세의 섭정 모후였던 안왕비는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으며 이것은 그녀들이 궁정에서 매우 대접받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피아의 언니와 사촌들은 모두 프랑스 왕가의 반개 가문과 모데나 공작 가문으로 시집갔기에 아마도 올림피아 역시 높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올림피아와 마리는 루이 14세와 그의 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와 같은 또래였으며 궁정에서 함께 자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루이 14세가 마자랭의 조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루이 14세는 만치니 가문의 자매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마 동갑으로 함께 자랐던 올림피아에게 루이 14세는 매우 호의적이 됩니다. 무도회에서 항상 그녀와 춤을 췄었고 그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올림피아는 떠벌리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며 사실 그녀와 루이 14세의 썸이 알려진 것도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해서 알려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올림피아의 첫째 아이인 루이 토마스가 루이 14세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궁정에서 파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성격이나 행동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올림피아는 동생인 마리 만치니가 루이 14세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에 매우 질투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던 안 왕비와 마자랭은 얼른 올림피아를 시집 보내버린다. 마자랭이 찾은 올림피아의 남편감은 수아송 백작이었던 외젠 모리스 드 사부아였습니다. 그는 사보이 공작의 손자로 그의 아버지는 카르냐노 공 토마스 프란체스코 디 사보이아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복무했었으며 프랑스 반개 왕가 출신이었던 수아송 여백작 마리 드 부르봉과 결혼했습니다. 마리 드 부르봉은 일대 콩대공의 손녀로 수아송 백작령을 상속받았습니다. 게다가 사보이 공작 가문은 프랑스 왕가와 자주 통혼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아송 백작은 프랑스 궁정에서 다른 외국 왕족들과 달리 프랑스 반개 왕가같이 취급받았으며 무슈르 콤트라고 불렸었습니다. 올림피아는 이 수아송 백작인 외젠 모리스 드 사부아와 1657년 2월 결혼합니다. 하지만 재미난 것은 그녀의 장남인 루이 토마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국왕의 아들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루이 14세의 경우 마리 만치니와 더 깊은 관계였음에도 그녀와도 플라토닉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벼운 상대였던 올림피아와 그렇게 심각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시하기 좋아하고 음모를 즐겼던 올림피아의 성격 때문에 아마도 그녀가 국왕과의 관계를 으스댔을 수 있고 아마 이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았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올림피아는 수아송 백작과 결혼한 뒤 궁정에서 마담 라 콤테스 이것은 그녀가 궁정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었죠. 게다가 1661년부터는 왕비 마리 테레즈의 시녀장인에 임명됩니다. 이것은 프랑스 궁정에서 귀족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로 왕가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부분의 여성들이 올림피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는 선천적으로 음모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었고 이런 그녀는 결국 궁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으며 루이 14세가 어린 시절에 좋았던 감정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올림피아는 동생인 마리 만치니가 결혼한 뒤 왕비 마리 테레즈의 궁정에 들어가서 시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시녀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부르봉 가문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이런 상황은 그녀가 궁정에서 다른 시녀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올림피아는 이국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에는 벗어났었지만 매우 매력적이었던 그녀에게 많은 남자들이 매료당했었죠. 이런 그녀에 대해서 루이 14세는 호의를 숨기지 않았고 결국 궁정에서는 그녀가 결혼 전 국왕의 정부였다는 소문이 퍼졌으며 심지어 결혼한 그해 태어난 그녀의 장남이 사실 루이 14세의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퍼졌었다고 합니다.
국왕과 어린 시절부터 잘 알았으며 국왕이 호의를 보내고 있었으며 또 남편이 부르봉 가문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것 등등은 올림피아가 궁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음모에 관여하게 했을 듯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연애 사건이나 음모에 연관되었었죠. 게다가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에 자주 나가 있었기에 이런 음모에 더 잘 연결되었던 듯합니다. 이런 음모들에 연결되면서 루이 14세는 올림피아에게 더 이상 호의를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궁정 내 총애와 지위를 되찾기 위해 흑마술을 동원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후에 몽테스팡 후작 부인까지도 연루되는 독살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이후 올림피아는 궁정에서 왕비 마리 테레즈의 시녀장으로 일했으며 이것은 그녀가 궁정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저런 사소한 음모들에 관여하고 살았는데 이를테면 루이 14세와 마담이 애매한 사이가 된다. 스캔들을 막기 위해 국왕이 마담의 시녀 중 한 명인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루이 14세가 진짜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와 사랑에 빠지게 되자 열받은 올림피아는 왕비에게 이 사실을 밝혀버렸다. 물론 이 사건은 도리어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가 루이 14세의 정식 정부가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지만 말이다.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루이 14세는 물론 전 프랑스가 경악하게 될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된다. 일명 독살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 사건은 처음에는 한 귀부인이 상속을 위해서 가족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1679년 이 사건이 궁정의 고위 귀족 여성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올림피아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녀는 국왕의 정부였던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1673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그녀의 남편을 독살했다는 의혹도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에스파냐의 왕비이자 루이 14세의 조카였던 마리 루이즈 도를레앙을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됩니다. 그 후 독약을 제공한 사람들이 엄청난 이름을 대면서 모두가 경악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된다.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무려 루이 14세의 오랜 정부로 궁정에서 왕비보다 더 권력을 누렸었던 마담 드 몽테스팡이었다. 하지만 이전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올림피아였다. 루이 14세는 올림피아가 루이 14세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경악을 했다. 서보이 캐리그네노의 유진 모리스 왕자는 1673년 6월 7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중독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심각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특히 프랑스 궁정에서 독살이 정치적 경쟁자와 개인적인 적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올림피아 만치니가 남편의 중독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그녀가 마법, 중독 및 기타 어두운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많은 유명 인사가 연루된 프랑스의 스캔들인 악명 높은 독극물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더욱 촉발되었습니다. 어쨌든 올림피아는 때마침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에 죽은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물론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루이 14세의 마음은 돌아섰고 올림피아는 브뤼셀로 망명해야 했고 평생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올림피아가 남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젠 모리스 왕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은 흘러 올림피아가 여전히 브뤼셀에 있던 1683년 2월의 어느 날 루이 14세의 궁정에 한 사람이 청원서를 올리게 된다. 그의 이름은 외젠 드 사부아로 바로 올림피아의 아들이었다. 그는 원래 성직자가 되기로 했었지만 그의 혈통에 흐르는 군인의 피가 그를 자극했다. 19살의 외제는 국왕 루이 14세에게 프랑스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저리 같은 전 여친을 절대 잊지 않았으며 한 번 등 돌린 사람에게 절대 용서가 없었던 루이 14세는 전 여친의 아들이 나타나자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가 궁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올림피아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려고 음모를 꾸밀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형편없는 외모의 외젠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루이 14세는 외젠을 단호하게 거절했으며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성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외젠은 다른 길을 찾게 된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 형이 전사한 직후 외젠은 형이 있던 제국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안 그래도 프랑스에 엄청나게 반감을 품고 있던 황제 레오폴트 1세는 외전을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이것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명장 오이겐 폰 사보이엔의 시작이다. 올림피아는 에스파냐를 떠나 브뤼셀로 가게 됩니다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후 올림피아는 동생들인 오르탕스와 마리와 함께 자주 잉글랜드로 가고는 했다고 합니다. 올림피아는 평생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었으며 1708년 브뤼셀에서 사망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질투하여 음모하고 또한 남편을 독살한 혐의를 받은 올림피아 만치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